안녕하세요. 똑똑 시니어 가족 여러분. 요즘 AI 기술 발전 얘기, 정말 많이 나오죠. 네, 정말 뜨거운 감자죠. 근데 이 AI를 제대로 돌리려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전기를 엄청나게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이 에너지 확보 문제가 아주 큰 화두였잖아요. 네, 맞아요. 신재생 에너지 얘기도 많았고 또 원자력 발전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원자력 하면 항상 걱정되는 게 바로 그 핵 폐기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자료들을 보니까 바로 이 핵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 아주 놀라운 기술적 돌파구를 찾았다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뭐랄까, 자연이 준 선물 같은 특별한 흙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는 소식도 있고요. 흙이요? 네, 그리고 또 수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그 고준위 폐기물 있잖아요. 네, 가장 골칫거리죠. 이걸 아주 획기적으로 처리하는 첨단 기술들이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야, 사실 AI 시대에 필요한 그 막대한 에너지를 생각하면 당장은 원자력처럼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큰데요.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근데 이 폐기물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원자력 활용은 계속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이 기술들이 어떤 희망을 보여주는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정말 기대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 일라이트라는 광물이요. 이게 그렇게 대단하다면서요. 네, 맞아요. 일라이트. 어떤 자료에서는 뭐 흙 한 줌으로 방사능 오염을 해결한다. 뭐 이렇게까지 묘사하던데 충북 영동 같은 데서 나는 그냥 평범한 흙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흙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 국내산 일라이트의 능력이 아주 특별합니다. 오, 어떤 능력인데요? 그 방사성 물질 중에서도 특히 세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아주 골치 아픈 물질인데 네, 들어봤어요. 이걸 평균 95.5%까지 흡착해서 제거한다고 밝혀졌어요. 95.5%요? 와, 거의 다네요. 네, 비결은 일라이트 구조의 가장자리, 그 프레이드 엣지 사이트라는 독특한 구조에 있습니다. 프레이드 엣지 사이트요?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요. 광물 구조 끝부분이 약간 너덜너덜하게 풀어진 실타래의 끝부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실타래 끝부분. 네. 근데 세슘 이온이 그 자리에 한번 딱 들어가면 마치 자석처럼 아주 강하게 그리고 거의 영구적으로 달라붙는 겁니다. 비가역적으로 결합한다고 하죠. 와,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진다. 그렇죠. 예전에 후쿠시마 사고 때 제올라이트라는 걸 썼었거든요. 네,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것도 세슘을 협착하긴 하는데 특정 조건에서는 다시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일라이트는 훨씬 더 강하게 세슘을 붙잡아 두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안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붙잡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분해의 수준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면 정말 대단한데요. 네. 효과가 강력하고 아주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국내에서 이런 귀한 자원이 발견됐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정말 자연이 준 해결책이네요. 신기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훨씬 더 다루기 어려운 그 고준위 폐기물은 어떻습니까? 네. 고준위 폐기물 문제. 이게 정말 큰 숙제죠.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한국이 이걸 단 10분 만에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던데 이건 좀 과장된 거 아닐까요? 10분 만에요. 하하, 그 10분 만에 처리라는 표현은 아마 전체 공정 중에서 어떤 특정 단계를 좀 강조해서 표현한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영상에서 주로 얘기하는 핵심 기술은 아마도 세라믹 고화 기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온에서 폐기물을 녹여서 아주 단단하고 안정적인 세라믹 형태로 만드는 거죠. 세라믹, 도자기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폐기물을 1300도 이상 아주 높은 온도로 녹여서 부피를 확 줄이고요. 1300도요? 엄청 뜨겁네요. 네, 그렇게 녹인 다음에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아주 안정적인 세라믹 구조 안에다가 가둬버리는 방식입니다. 아, 녹여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힌다. 그럼 훨씬 안전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라믹 고화 기술은 세슘 같은 방사성 물질을 거의 99.999%까지 붙잡아둘 수 있다고 해요. 99.999%. 와,
이렇게 만들어진 세라믹 고화체는 자연 상태의 암석처럼 아주 안정적이어서 수만 년 이상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격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만 년이요? 네, 자연 상태의 흑요석 같은 화산 유리가 수백만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과 좀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서도 주목하는 미래 기술 중 하나고요. IAEA에서도요? 오,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이것 말고도 비슷한 원리로 폐기물을 유리 구조 안에 가두는 유리화 기술도 연구 중이고요. 유리화 기술도 있군요. 네. 또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 같은 유용한 핵물질은 다시 꺼내 쓰고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크게 줄이는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기술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 이건 또 뭔가요? 이건 고온의 용융염, 그러니까 녹아있는 소금을 이용해서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건데요. 폐기물 관리 부담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기술입니다. 전기화학적인 방법, 좀 복잡하지만 효과가 크다는 거군요. 네. 그 외에도 중준위 폐수지를 20시간 만에 저준위로 바꾼다거나 우라늄 폐기물 두피를 10분의 1로 줄이는 기술 같은 다양한 보조 기술들도 함께 개발하고 있고요. 정말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와, 일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세라믹고와 유리화, 파이로 프로세싱까지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노력들이 우리 똑똑 시니어 가족 여러분께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 기술들이 중요한 걸까요? 가장 큰 의미는 역시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숙제, 바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게 해결되면. 네, 방사능 유출 위험도 줄이고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원자력 에너지를 훨씬 안전하고 또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네, 그게 중요하죠. 특히 요즘처럼 AI 때문에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이 중요해진 상황에서는 원자력이 중요한 선택지 중 하나로 계속 남으려면 이 폐기물 문제 해결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아, AI 시대에 에너지 문제란 직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 그리고 또 일라이트 같은 국내 자원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도전하고 있다는 점, 이게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나눴네요. 원자력 폐기물이라는 참 어려운 문제에 맞서서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들, 그러니까 일라이트의 놀라운 흡착 능력이라든지 또 고준위 폐기물 안전하게 가두는 세라믹화, 파이로 프로세싱 같은 첨단 기술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AI 시대의 에너지 확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기술들이 폐기물 관리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잠재력은 분명 커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요. 네, 어떤 점일까요? 이런 폐기물 처리 기술의 발전이 단순히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 이상이다? 네.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체 과정, 그러니까 우라늄을 캐는 것부터 발전소를 돌리고 폐기물을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그 긴 여정 전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해 나가야 할지 이런 새로운 질문들을 던져준다는 거죠.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사회적 합의나 윤리적인 고민도 함께 깊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